하이하이, 안녕하세요, 텐입니다. 이 플립5 영상을 자주 올리다가 이 폴드5 영상은 제대로 된 걸 오늘 처음 올리는 것 같은데요. 이 폴드 역시 플립과 같이 계속 사용 중이었습니다. 확실히 말하면 폴드5 사용 비중이 조금 더 높았죠. 오늘은 제가 폴드5를 일주일 넘게 사용을 하고 그동안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구독자 이벤트 중인데 많은 분들이 아직 참여를 안 해주셨더라고요. 정말로 기회이실 수도. IT도 패션이다. 먼저 이번 폴드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플립5는 외관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폴드5는 많은 부분이 바뀌지 않았다. 맞긴 맞죠. 이 외관만 보자면 말입니다. 그런데 외관이 중요하긴 하니까. 하지만 이 사용함에 있어서 만족도에는 이전 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셔도 꽤 달라졌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먼저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말했다시피 많은 부분이 달라지진 않았죠. 내부와 외부 디스플레이 사이즈 모두 전작과 동일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 힌지 부분인데요. 기존 U자형 힌지에서 물방울형 힌지로 바뀌면서 일자로 딱 붙기 때문에 그간 있었던 갭이 없어졌죠.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모로 완성도 면에서 큰 발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뭔가 빈틈이 없는 느낌? 이 물방울 힌지는 그동안 내구성 문제도 많이 야기가 됐었고 단가가 비싸질 거다 등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발표를 할 때 듣기로는 많은 연구 끝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힌지 부분은 저도 조금 더 장기간 사용을 해봐야 되고 기존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겨울에 생기던 문제나 아니면 이게 좀 더 느슨해진다거나 아니면 이 중간에 깨짐이 생긴다던가 이런 문제들은 말했다시피 조금 더 장기간 사용을 해봐야 되니까 그 이후에 다시 다루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당장 방진이나 방수에서 극한의 테스트를 해보고 싶지만 이건 또 대여폰이라 그건 또 힘들 것 같고요. 다음에 꼭 기회를 만들어서 실성한 느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말을 해보자면 이번 폴드5도 방진 등급은 없이 IPX 8등급의 방수 기능만 탑재가 되어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방진 기능을 원하셨을 텐데 이번에도 뭔가 잘 안 된 것 같죠? 때문에 외부 현장이나 아니면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폴더블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디자인으로 돌아와서 전체적인 마감은 측면은 유광, 바디는 무광으로 출시를 했고요. 이 아이스블루 컬러는 현재 나온 모든 색상을 통틀어서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플립은 민트 색상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 끝까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써보기도 했고 나중에 케이스와의 조합을 생각을 하면 검은색 프레임이 예쁠 것 같아서 그레이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폴드는 그레이나 블루 등 삼성 전용 색상이 프레임뿐만 아니라 카메라 선 부분도 검은색이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이 아이스블루가 가장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폴드는 뭔가 고급진 색상들 그런 느낌 위주로 출시를 했었는데 이 블루는 조금은 영한 느낌, 시원한 느낌으로 근데 그렇게 질릴 것 같지도 않게 잘 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색상은 항상 취향 차이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로 남들 말을 듣지 않고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폴드4와 달라진 점을 더 얘기를 해보면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젠2가 탑재가 되었고요. 이건 후에 더 얘기를 해보고 베이퍼 챔버가 더 커졌고 AP 성능으로 인한 UDC 선명도 개선,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 적용 등 이게 나름 눈에 보이는 변화이고요. 이외에 또 폴드4와 달라진 점은 LPDDR5X 메모리와 UFS 4.0 스토리지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무게가 10g 줄은 253g 그리고 두께도 힌지 변화로 약 2mm 정도 줄은 점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 이 디스플레이나 카메라 등은 전작과 같으니까 변화가 조금 미미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쉽죠. 그래도 변화한 것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힌지 말고는 아무래도 AP일 것 같은데요. 빅벤치 6 기준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전과 비교를 하면 확실히 더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결과도 전과 비교하면 여러 면에서 확실히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능 테스트 역시 이렇게 단기 사용보다는 장기로 했을 때 그리고 대여폰이 아닌 폰으로 진행을 했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열은 제가 게임을 쭉 하거나 동영상을 오래 찍어도 물론 이게 손으로 전해지긴 하지만 엄청 뜨겁다 이건 일상에서 느끼기 조금 어려웠고요. 이는 아무래도 커진 베이퍼 챔버가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듯 외적으로 보이는 변화는 많이 없어도 사용하면서 느낀 다른 나아진 점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가장 먼저 말을 한 힌지가 바뀌면서 틈이 없어진 것도 여기에 낍니다. 뭔가 완성형에 가까워진 그런 느낌을 주니까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인지 손에 더 착 달라붙는 느낌을 주는데요. 제 손이 그리 큰 편이 아니라 폴드를 펴서 만질 때는 뭔가 버겁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물론 자체적으로 큰 갤럭시 S 울트라나 아이폰 프로 맥스 같은 건 더 그렇고요. 그래서 그립감, 이것도 분명히 좋아진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무게가 10g 정도 가벼워졌을 뿐이지만 그립감 때문인지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듭니다. 접었을 땐 이렇게 뭔가 일반 폰보다도 좁잖아요. 그래서 그립감은 진짜 좋은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틈까지도 없으니까 이렇게 잡나? 이렇게 잡나?
다 괜찮았습니다. 뭔가 이전에도 폴드는 썼지만 메인으로 쓰기에는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폴드가 저도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진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너 1년 동안 폰 하나만 쓰라면 뭐를 쓸래? 라고 물어본다면 갑자기 이 폴드5도 후보군에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폴드5는 누가 사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뭐 단기적인 사용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이 폴드는 폴드를 써본 사람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용 전에는 이 제품이 좀 신기하지만 내가 잘 쓸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사용 후에는 내가 다른 걸 쓸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장점들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폴드4 사용자는 굳이 넘어올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폴드3 이전 폰을 사용하시는데 더 빠르고 완벽한 폰을 원한다 하시면 넘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넘어올 만 하겠죠. 동영상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뭔가 이전 폴드 계속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폴드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폴드를 한번 써볼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번 제품 완성도가 꽤 있다고, 물론 단기적인 경험이지만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번엔 한번 넘어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좋든 싫든 본인이 써보고 느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폴드는 전천후로 커버 디스플레이로는 일반 스마트폰처럼 펼쳤을 때는 작은 태블릿처럼 사용하는 맛이 있죠. 여기에 태스크바를 잘 사용을 하시거나 특히 멀티태스킹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 폴드가 정말 잘 맞는 스마트폰입니다. 물론 이번에 기대를 했던 S펜 탑재, 그리고 카메라 업데이트 등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웠던 점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S펜은 좀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은데 이는 다음 버전에 탑재될 확률이 조금 높아졌죠. 그럼에도 이번 슬림 S펜 케이스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는 뭐 애초에 S펜을 잘 활용 안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필요한 분들은 이 케이스도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또 케이스를 원하는 걸 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뭐 외장으로 하나 챙기고 다녀야죠. 아무튼 이 또한 내장이 되었다면 더 좋았겠죠. 카메라는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전작과 같고 일반 S23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큰 화면으로 사진을 보며 찍는 건 좋지만 보통 그냥 닫고 찍는 경우가 더 많았고 결과물에서도 AP 업그레이드로 인한 달라진 점은 있겠지만 크게 더 좋아졌다고 느끼긴 어려웠죠. 특히 UDC 선명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좀 좋아진 것 같긴 해요. 물론 쓰진 않겠지만요. 그리고 UDC 부분이 거슬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역시 주름처럼 평소에 쓸 때는 그렇게 신경 쓰이는 편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거 큰 화면으로 영상통화나 미팅을 하고 싶을 때 빼고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 사진 결과물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전작과 달라진 점이라고는 색감 부분이랑 AP로 인한 부분 디테일 정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외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이 힌지의 덜렁거리는 느낌? 이건 플립에 비해서는 괜찮은 느낌이고요. 그래도 이 물방울 힌지가 어떻게 보면 삼성에서는 1세대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앞으로 더 완성도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은 이 폴드5를 일주일 조금 넘게 사용을 하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미미하게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외적 마감이나 AP가 업데이트가 된 점은 생각보다 평소에도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니까 사용을 할 때 만족도는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많이 달라지진 않은 것 같은데 달라진 기기는 어쩌면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은 폰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에 아이폰은 S가 붙은 폰을 사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오늘 제가 한 소리는 다 저의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아쉬운 점도 정리를 하면 당연히 많았죠. 이 카메라를 자주 쓰는데 가격 대비해서 많이 아쉬운 카메라가 들어간 게 아무래도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가 때문에 어쩔 수가 없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 앞으로의 폴드도 뒤처진 카메라를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 폴드 또한 더 길게 사용을 해보고 보다 더 디테일한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구독자 이벤트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릴게요. 전 텐이었습니다. 유바!